가기선은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도기마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여러분 추석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 보내시기를 빌고요. 저도 엄청나게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식구들과 더불어서 열심히 자전거 타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이렇게 자전거를 오랫동안 타니까 드디어 좀 제 근육이 살아있다는 것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남자는 뭐다? 그리고 여자는 뭐다? 네. 허벅지죠. 네. 허벅지 관리. 이번 추석에 계속 앉아서 고스톱만 치시면 허벅지 근육 쭉쭉 빠집니다. 허벅지 잘 키우시는 그런 추석 연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 정리해 드리도록 하죠. 네. 미국 시장은 테슬라와 그리고 넷플릭스 등 기술주들의 상승으로 시장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다른 여타 쪽 시장은 그렇게 강하지 못했습니다. 다우나 S&P는 이것이 옳은 것이냐 하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강보합 정도 수준으로 끝났고요. 기술주가 포함된 나스닥 지수가 높게 올랐고, 역시나 이번 상승은 테슬라와 넷플릭스 그리고 애플 등이, 아마존 등이 이끌어 주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상승으로 주가가 상승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테슬라는 이제 곧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이 오늘 시장이 가장 컸고요. 또 하나 가장 컸던, 실질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일으킨 거의 대부분 어제와 마찬가지로 부양책입니다. 부양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따라서 시장이 아마 들쭉날쭉할 것이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 시간부터 신경 쓰셔야 할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양책이 통과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어요. 지금 한국 증시에 정말로 많은 분들이 부정론으로 순식간에 바뀌었고, 10월 달은 주식을 쉬어야 한다, 그리고 현금을 보유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신데요. 부양책이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오늘 미국 시장은 우리에게 이러한 고민을 던져주었다는 것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가정을 하나 세워보죠. 부양책이 어떤 식으로든지 오늘 미국 시장 오전장 정도에 반영되었던 것처럼 부양책이 통과된다면 과연 어떤 역할을,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특별히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장 예상,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측한 것처럼 그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 시장은 언제든지 거의 모든 사람의 예측을 비웃으면서 반대 방향으로 갈 것이냐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저는 사람 많은 곳에는 모이지 않는다는 저의 그 원칙에 따라서 사람들을 그렇게 예상하는 것과는 반대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양책이 통과된다는 가정을 깔고 말이죠. 네. 부양책이 통과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시장 오히려 상당히 좋아질 것 같고, 신흥국 시장도 상당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오늘 증시에서 그 단면을 보여주었는데요. 부양책이 통과될 듯하는 바로 그 시점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달러가 약세가 상당폭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채권도 약세가 상당폭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부양책이 통과된다면 당연히 채권 발행을 상당폭, 그리고 특별히 장기물 위주로 채권 발행이 상당폭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10년물 금리가 0.7%, 0.71% 정도까지로 치솟습니다. 금리가, 즉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또다시 부양책 협상이 되지 않으면서 채권 가격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채권 가격만 그렇게 됐느냐? 아니다. 부양책이 통과될 걸로 예상되니 금 가격도 좋은 양상을 보여주었다. 유가는 좀 다른 양상이에요. 유가는 리비아에서 원유가 추가로 생산될 것, 그리고 재고가 생각보다 16만 배럴 정도 많았기 때문에 그 약세, 상당히 큰 폭의 약세를, 한 4% 가까운 약세를 보여주었는데요. 그래서 유가는 이제부터는 좀 다르게 보셔야 돼요. 두 가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유가는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게 뭐다? 경제 활동에 대한 전망, 미래 경제 활동이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지금 유럽에서 스페인 마드리드는 봉쇄령이 내렸었습니다. 봉쇄령이 내려져서 이렇게 되면 이제 2차 봉쇄고 2차 팬데믹이고 사람들 더 안 움직이겠고, 그러면 차도 안 탈 테고, 이런 전망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러면 유가가 좋아질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유가는 그렇게 되면 좋아질 리가 없다는 거고, 그러니까 봉쇄령 그리고 팬데믹 이런 단어에 최고로 민감한 원자재는 유가입니다. 그래서 유가는 좀 따로 떼고 보셔야 되고요.
채권 가격이 약세됐는데 또 그 사이에 무어가 강세가 됐냐? 달러가 약세가 됐다는데 달러 약세, 그냥 달러 약세만이 아니고 뭐 유로 강세가 돼서 달러 약세이긴 한데요. 그동안의 강세였던 엔화는 강세가 추가로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에 제가 잠시 쉬면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죠. 중요한 포인트 때 저는 잠시 쉽니다. 위안화 강세가 굉장히 큰 폭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위안화 강세가 큰 폭으로 이루어지면 어떤 통화도 같이 강세를 보여준다? 네. 한국의 원화도 강세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 포인트가 굉장히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채권과 그다음에 금 가격과 그러고 나서 오니 환까지 봤을 때 부양책이 통과될 경우에는 위안화 그리고 원화 이런 것들이 강세가 통화가 될 가능성이 보여지고요. 오늘 장이 그걸 보여줬다는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듯이 10월 달은 장 없어. 물론 이제 3억 대주주권은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예요. 10월 달 영향을 안 미치면 11월 달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11월 달에 영향을 안 미치면 12월 초에는 영향을 미치겠죠. 그 부분은 그렇게 결정이 되면 영향을 미칠 거긴 합니다. 근데 어찌 되었건 지금 10월 달 대란설 얘기하면서 주식을 다 팔아야 된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이렇게 되는데요. 정말 저는 정말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제발 시장 좀 예측하지 마세요. 예측해서 얼마나 잘 맞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예측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제 주변에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 중에 시장 예측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악재가 뜰 것이냐, 어떤 악재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많아요. 그리고 항상 생각하고 있는 포인트이기도 하고. 그러나 시장이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해서 시장 대응을 한다? 별로 없고요. 별로 결과 별로인 것 같습니다. 진짜 별로예요. 예. 근데 정말로 많은 분들이 시장 예측을 해요. 예측을 해서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투자 패인의 원인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자꾸 드리는 이유는 나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도기마을 분들이나 우리 이제 증시각도의 TV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나 그리고 투자자분들 제가 바라기는 여기에 계신 분들만은 시장을 좀 상이화해서 투자가 괜찮고 투자가 인생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고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고 미래를 윤택하게 해줄 수 있고 경제적 자유함으로 우리를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수단이고 방법이고 이게 나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게 투기가 아니고 이게 도박이 아니고 그 자본주의 시대 시스템에서 자산을 유지시키고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고 이런 금융에 대한 IQ를 늘리면 우리가 좋은 시절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모두가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안타까운 게 시장에 소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말 시장에 소음이 참 많다는 걸 항상 느끼게 됩니다. 자, 이제 서서히 이제 미국 시장 하나하나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S&P 500은 0.53% 올라서 그냥 적정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우는 0.13% 올라가면서 별로 못 올랐죠. 왜냐하면 에너지 주식들이 많이 빠졌어요. 에너지 주식 많이 빠진 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요. 에너지 주식은 무려 3.13%나 빠졌습니다. 왜요? 유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유가가 4% 정도에 가까운 하락이면 급락이잖아요. 급락이 되니까 에너지주가 좋을 리가 없었죠. 반면에 나스닥은 1.42% 오르면서 11,326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상당히 혼자서 고공행진했는데요. 러셀 2000도 또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소형주들도 오늘은 좋았다. 1.20% 올라서 1525.78을 기록을 했는데요. 커뮤니케이션 관련 주식들이 1.37% 상승했고 기술주들이 0.96% 상승했습니다. 기술주들 상승에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나 테슬라였어요. 그리고 넷플릭스였고요.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붙었는데요. 넷플릭스는 무려 5.50%가 상승하는 양상을 보여줬고요. 테슬라는 4.46% 상승하면서 기술주들 중에서 전반적으로 가장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빅테크5들도 약간 엇갈리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올랐는데 1%대의 상승을 주로 많이 보여줬다는 걸 감안해 보면 어제 기술주에서는 역시나 테슬라와 그리고 넷플릭스가 가장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테슬라는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과연 상하이 공장이나 이런 다른 공장에서 판매 대수가 얼만큼까지 늘어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유로스탁 50은 0.01% 상승하면서 거의 보합세를 보여주었고요. 영국도 0.23% 상승, 프랑스는 0.43% 상승, 그리고 독일은
그 0.23% 오히려 하락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달러 지수는 93.72로 약 한 0.2% 가까운 0.17% 하락을 했고요. 유로 달러가 1.1745로 전일보다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엔화는 105.56엔으로 어제보다 오히려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유로 대비로는 0.28% 정도 약세를 보여줘서 유로가 최고 강세, 그다음 달러, 그다음 엔화 이런 흐름들을 주요 3개국 통화에서는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화는 2분기에 2.4% 상승하면서 주요 통화 중에서 가장 강세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앞서 언급드렸던 대로 주요 통화들의 가격 움직임은 그렇게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위안은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은 추석이고 중국도 추석이고 이제 중국은 이제 10월 10일까지 이제 건국절까지 계속 좋잖아요. 놀잖아요. 좋은 게 아니고 놀잖아요. 노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실질 거래 없는 건데 이쪽 그 역외 거래에서 계속 가격이 강세예요. 어제도 6.8이 깨지면서 6.783을 기록했는데 오늘은 6.748이에요. 6.78에서 6.74면 상당히 큰 폭으로 강세를 보여준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한 1년 6개월 만에 최고 강세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제가 잠깐 흥분했던 적이 있어요. 야, 이제 정말 작년도에 한국 시장 좋아지나 보다 했다가 그냥 꼬꾸라진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위안화가 6.7을 기록했을 때 그랬습니다. 6.7을 기록할 때 우와 이거 진짜 6.7이 깨지려고 할 때 신흥국 시장 정말 좋아지나 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거는 그래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대란이냐라는 생각을 고민을 하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네, 이 부분은 같이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10년물은 0.7bp가 어제 말씀드렸을 때보다 떨어져서 0.679%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중에는 0.71%까지 그리고 2년물과 10년물의 가격 격차가 아주 크게 약 한 56bp, 7bp 이렇게까지 벌어지는 양상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연초에 그랬죠. 작년도 그리고 연초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2년물과 그 장기물의 역전이면은 경기 하강이다. 막 이런 얘기 있었는데 뭐 어떤 분들은 이번에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냐. 지난번에 역전이 되고 나니까 경기가 그냥 바닥으로 떨어진 거 아니냐. 근데 그거는 좀 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저기잖아요. 그 이번에는 팬데믹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그거는 조금 좀 딱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금값은 다시 1900불대를 회복하면서 1910불을 기록을 했습니다. 0.79% 올라 주었고요. 이것도 그러니까는 그 달러의 약세, 그리고 달러의 약세는 어떤 것? 부양책의 완성, 부양책 완성 뭐 채권의 장기물 채권의 발행 뭐 이런 거하고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금값이 강세였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WTI는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3.9%나 빠지면서 38.64로 뚝 떨어지는 양상 보여주었습니다. 구리값이 정말 많이 빠졌는데 이 부분은 지금 확인이 안 돼서 확인이 되면 말씀드릴게요. 5.1%나 빠졌어요. 6,600달러 막 이렇게 하던 게 6,343달러로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많이 빠진 거는 무엇일까? 근데 일단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지표상으로 보면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9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즉 PMI를 발표했는데요. 그 51.5가 나왔어요. 근데 전월은 51.0이었거든요. 이게 예상보다 못해서 그런가? 그래서 구리값 떨어졌나? 이거 조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보도록 하고요. 서비스업 PMI는 55.9가 나왔습니다. 전월은 55.2로 중국은 전반적으로 좋아요. 그러니까 위안화도 강세가 된 거예요. 이런 지표들이 상당히 잘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미국 시장 이제 그 브라질 보베스파는 0.93% 올랐습니다. 자, 이제 종목별로 종목 들어가기 전에 미국이 도대체 그러면 그 지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있습니다만 진짜 시장의 변동성을 주었던 핵심은 부양책이죠. 부양책이 원래는 민주당이 자기네 이제 화원 표결을 해서 통과시키겠다고 했었는데 그것을 연기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되냐. 와, 합의가 도출되겠구나 하고 쭉 올랐죠. 쭉.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래서 아주 좋았는데, 실제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낸시 플로시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죠. 공화당은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핵심 분야에 대한 거리는 남아있다라고 그 비서관이 얘기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펠로시가 부양책 협상에 진지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말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말은. 그래서 오후 되니까 민주당은 단독으로 다시 부양책 표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다운됐죠. 장중에 나오는 마이너스까지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양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황들이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 느낌은 부양책이 10월 첫 주에는 아마 통과되는 분위기가 아닌가. 왜냐면 싸워요. 싸우는데 점점 가까워지면서 싸워.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가까워져 있어 거리가. 이런 흐름들이 지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봐야 알겠죠. 제가 뭐 미국 분들의 마음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첫 주에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이 파국이 오겠죠. 만약에 부양책이 통과 안 된다면 상당히 충격을 받을 겁니다. 또 그렇게도 더불어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양책이 협상됐을 때의 시나리오와 부양책이 협상이 안 됐을 때의 시나리오 짜야 되는데 지금 한국의 10월달 시나리오는 부양책 협상이 안 됐을 때의 시나리오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양책 협상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부양책 협상이 됐을 때의 생각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라는 거고요. 그럼 지금 오늘 나타났던 달러 약세, 채권 약세, 주식 강세, 그리고 금과 일부 원자재 강세 등이 나타나서 달러 약세하고 더불어서 그러면 신흥국 채권, 주식은 어떻게 될 것인지, 네,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가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보다 3만 6천 명 감소한 84만 7천 명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예상치는 85만 명이었기 때문에 예상치보다는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좀 줄었습니다. 일주일 이상 연속 실업보험 청구를 하는 사람은 98만 명이 줄어들어서 1176만 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8월 상무가 발표한 개인 소비 지출 PCE는 전월 대비 1.0% 증가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시장 예상은 0.9% 증가했고요. 개인 소득은 2.7% 증가했습니다. 9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는 54.6. 요건 안 좋았어요. 전월은 56.0으로 21개월 내 최고치였는데 54.0으로 50 이상으로 50 이상이면 긍정적이고 강세잖아요. 강세의 모습은 보여줬는데 전월보다는 좀 떨어지는 양상 보여줬고 네. 그래서 좀 엇갈렸습니다. 근데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 신뢰 지수 이런 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감안해 보면 떨어졌다는 것은 어제 좀 악재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유로존의 9월 제조업 구매관리 지수는 PMI 53.7이 나왔습니다. 전월 51.7로 유로화 강세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빨리 유럽에서 다시 코로나가 확산이 되는데 이것들이 좀 정리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상당히 여러모로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어찌되었건 너무 걱정 마시고요. 걱정은 좀 넣으시고, 주머니에 집어 넣으시고, 추석 때는, 시장 없으니까 일단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게 친구들하고, 가족들하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친지들하고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도, 네, 변함없이 추석 지킴이. 근데 저도 놀고 있어요. 네, 이거는 모바일이잖아요. 그야말로 이제 이게 21세기 혁신, IT 혁신 아닙니까? 아무 데서나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지금 열심히 놀고 있어요. 열심히 그냥 하루 종일 놀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도 역시 독일 책방에 가고 드디어 저하고 다르지만 멋진 사나이, 돈깡님의 대담이 드디어 일부 나가게 됩니다. 그것도 사랑해 주시고 주말에는 권순창의 브릿지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책을 아직 다 안 읽어서 하나 더 올려야 되는데 주말에 그거 어떻게 될지 안 되면 쉴 수도 있다는 거 복선으로 좀 깔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추석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즐겁게 잘 보내세요. 안녕.